이어서 체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은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부침을 앓았던 이 기후위기 대응 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합의가 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태양광주들, 풍력주들 상당한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에 이 뉴스 어떻게 좀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 이제 새벽에 마친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섹터 주식들이 모두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뭐 썬넌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급등을 했고, 썬노바 에너지도 한 28% 급등, 그다음에 썬파워 18% 급등, 퍼스트솔라 15%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조맨친 상원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는 이제 기후 법안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법안 통과가 힘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후 법안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바꾼 데 따르면서 모두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이달 15일에 7월 15일쯤에 이제 기후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주식들이 그때 이제 모두 폭락을 했는데요. 조맨친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인데, 이쪽에 주로 이제 석탄 산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역구에서 지역 경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 그때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조맨친 의원이 찬성을 하면은 51대 50으로 결국에는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큰 이변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은 8월에 법안 통과되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8월이면은 뭐 다음 주죠. 이제 바로 이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역시 관련주로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주식들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대 급등을 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OCI도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한 5%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요.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모두 이제 상회하는 실적을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부문별로 좀 보면은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2020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하반기에는 이쪽 태양광 패널 쪽이 결국에는 계절적 성수기로 진입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 부분 높아가지고 마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없었지만은,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뭐 억제를 좀 검토한다, 그렇게 이제 뭐 속도 조절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익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4분기에는 지금 뭐 전망치는 뭐 아직 4분기 아직 좀 멀었지만은 4분기에는 1,000억 원까지도 이쪽 신재생 에너지 부문 쪽에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주가 선 반영하는 만큼 어제 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오늘도 뭐 시초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솔루션 계속적으로 태양광 섹터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제 뭐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추격 매수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제 주가 이제 좀 빠질 때마다, 오늘 이제 급등해서 추격 매수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힘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 이제 빠질 때마다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넓혀가면서 주식 모아가 나가면은, 하나솔루션이,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는 뭐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주들 모아나가도 좋겠다. 따라가기보다는 계속 관심권에 두자. 토픽으로는 하나솔루션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신재생 쪽에 볕이 좀 드나 봅니다. 관심 가져보자. 긍정적인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서 가이던스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컨퍼런스 콜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왔고, 파운드리 부분과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파운드리 부분 수익성 도달,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들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가장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돼가느냐, 그리고 목표치를 어떻게 제시하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뭐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간다면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2025년에는 자체적으로 투자 자금을 이제 마련할 정도로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가 일어나면 보통 조 단위로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당연히 뭐 영업이익은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조 단위로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뭐 차입이나 뭐 이런 쪽에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부분 투자를 이쪽에서 수익을 나오는 거를 갖다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3나노 2세대 공정 같은 경우는 2024년 양산은 준비 중인데요. 지금 다수의 고객사와 지금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세 공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 선도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는 현재 이제 D램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은 좀 부정적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업황 악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뭐 어느 정도 지금 다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 같은 경우에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기 설비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설비 투자를 잠시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일단 재고 소진을 먼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파운드리 쪽에서의 삼성전자와 좀 연관성을 갖는 뭐 반도체 장비 주식들을 보면은 역시 뭐 국내 업체로는 PSK가 좀 대표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D램 장비 쪽에 좀 치중을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재검토한다는 소식, SK 하이닉스 투자 재검토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주가에는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주 가져오셨어요. 하나금융지주. 상당히 좀 은행주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은행주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은행주 뭐 워낙적으로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 대비 지금 거의 못 올랐어요. 맞아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자로 36,800원의 종가를 마감했는데 거의 역사적인 밴드 하단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런 모든 우려들이 거의 다 이제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기대치는 소풍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은 순이자 마진 상승과 충당금의 비용 감소로 인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개선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적 개선이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실적 가지고 36,000원이다. 하나금융지주.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SK텔레콤과 지분 교환을 통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은행주, 뭐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보다도 가격적으로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은행주 중에서는 제일 탄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회복되면 가파르게 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2,300원, 손절가는 31,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과 지분 교환을 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위한 포석일까요? 워낙에 서로 사업 뭐 이제 부문이 앞으로 달라서. 양사의 협력을 좀 더 이제 강화하겠다 뭐 그런 뜻이고 지금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SK 하나카드를 이제 출시를 같이 이제 이미 카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이 좀 양사 간의 협력이 좀 더 도드라지면은 뭐 시너지 효과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2,000원을 목표가로 주셨는데 이 가격대 42,300원 어떤 의미가 있는 라인인가요? 일단은 그때 이제 고점 그때 이제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갭으로 떨어졌던 이전 수준까지는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장 0.4% 오르면서 37,000원 부근, 36,950원으로 현재 호가는 좀 잡히고 있는데요. 37,000원 부근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300원, 손절 라인은 31,7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추천주 알아봤습니다.